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엑셀로 다양한 문서 만들기 5회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안내 영상 보지 않고 바로 수업 안내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제를 다운 받으시고 이제 여기 보세요. 제가 아래쪽에 보면 생계비라는 시트가 하나 있고 정답이라고 하는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정답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답처럼 만들어서 완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 내용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요런 지시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 보면 생계비라는 거 있으시죠? 그 생계비라고 하는 시트를 눌러서 보시면 제가 표를 다 만들어 드리긴 했어요. 행 높이, 열 너비, 뭐 병합을 한다거나 그리고 셀 배경색을 준다던가 그런 것들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선생님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저희는 요 지시문에 있는 지시사항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요렇게 다운받아서 다음 시간에도 예제를 또 불러오시면 되니까 제가 올려진 영상 보시고 미리 받으셔도 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좀 잘 읽어볼게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제가 정답을 좀 보여드려 볼까요? 여기 보이는 거 완성본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한 미완성으로 만들어 놓은 예제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요 제목이거든요. 제목.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그냥 병합한 셀에다 쓰는 게 아니라 도형에다가 삽입을 해서 제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글상자가 아니라 도형의 글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메뉴에 삽입 탭으로 넘어가셔서 삽입 탭 그리고 도형이라고 하는 데 가시면 굉장히 많은 도형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고른 도형은 별 및 현수막이라고 하는 도형에 가로 두루마리처럼 된 거 있어요. 두루마리 모양. 가로 두루마리 모양. 가로로 두루마리 모양처럼 생긴 거 있으시죠? 똑같은 거 아니셔도 되니까 일단 여기다 요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요 가로 모양의 두루마리, 종이가 돌돌돌 말릴 것 같은 도형인데 이 도형이 하나의 글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도형을 이렇게 그리셨으면 일단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커서가 나오길 기다리시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요 글자 쓰겠습니다. 앞에 있는 걸 특수 문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특수 문자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도형 클릭하시고 미음이에요. 가나다라 마바사 미음자 알죠? 한영 전환해서 입력을 한글 상태로 만들고 미음 한번 누르고 한자 키보드 한번 눌러서 여기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특수 문자는 요 9번 동그라미 옆에 화살표처럼 생긴 모서리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찾고자 하는 특수 기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저는 글씨를 드래그 앤 드롭 블럭 잡아서 글자 크기를 24포인트로 한번 줘볼게요. 24포인트로.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갑니다. 요 특수 문자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미음 누르고 한자 키보드예요.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지에다 메모를 좀 해드려 볼까요? 미음 누르고 한자 키보드를 누르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 안 되시는 분들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요거 미음 누르고 한자 키보드 누르면 특수 문자 나온다라는 건데 요거는 아마 제가 1회차, 2회차, 1회차 때 한번 수업 때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까먹을 수 있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미음 누르고 한자 키보드 누르셔가지고요. 여기다 이제 쓰시고요. 나머지 제목도 그대로 써주세요. 그러면 우리 집 생계비 현황이라는 걸 여기다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특수문자 불러오고요. 예, 월 현황이라는 거 써야 되나요? 그러면 월 현황 써야 되겠죠. 가로치고 월 쓰고 한자 키보드 눌러서 달 월자 한자 번호 클릭해서 가로 닫고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쓴 글자를 홈탭에서 이 맞춤 그룹에서 가운데 정렬까지 하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가운데 정렬까지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다 만든 것을 여기 제목, 상자라고 얘기하는 요 상자를 얼만큼 크게 하느냐에 따라 크기가 다르니까 지금 보기 좋게 여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여기 조절 버튼으로 크기 조절해서 모양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이 도형을 클릭하시고 메뉴에 서식이라고 하는 서식 탭으로 이동하시면 도형 스타일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파랗게 생긴 도형을 보기 좋게 뭐 이런 빨간 그라데이션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한번 눌러주면 주면은요. 이렇게 바로 이 네모난 아니 두루마리처럼 생긴 상자가 빨간색의 서식으로 자동으로 바뀌니까 이런 것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셨죠?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 작업을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 글상자의 제목 쓰는 거 그리고 상자를 클릭해서 요 오른쪽이나 왼쪽에다 보기 좋게 가운데다 갖다 놓으시고 가운데 있는 요 동그랗게 오른쪽 모서리 동그란 조절점으로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보기 좋게 이왕이면 제목도 보기 좋게 한다 그런 생각으로 예쁜 걸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를 풀어볼 건데 오늘 좀 바쁘네요. 함수도 풀어야 되고 또 이런 게 조건부 서식도 해야 돼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L5셀인가요? L5셀 월 지출액 합계라는 걸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식비, 문화비, 교통비에 보험료까지 총 얼마를 지출했냐라는 거죠. 썸함수 해야 됩니다. 그러면 L5셀을 클릭하셔서 예, 먼저 등호 같다라는 등호를 좀 써주세요. 제가 좀 그거를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좀 크게. 네, 여기 L5셀 같다라고 하시고 SU 영어로 쓰셔요. SUM 그러면 sum이라고 하는 명령 SUM 더블 클릭해서 sum을 불러오시고 이 수들에 대한 합계니까 1월 달에 모든 지출의 합계를 계산해야 되니까요. 화면을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여기 B의 5셀 보이세요? B의 5셀. 예, B의 5회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쭉 드래그 앤 드롭해서 K의 5까지, K의 5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셔가지고 요게 이제 썸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예, 그러면 어떤 합계가 나오는데 그것은 1월달 식비에서부터 보험료에 대한 합계라고 보시면 돼요. 공식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sum B5에서 K5라고 하는 지출 내역에 대한 합계 범위를 참조했습니다. 그러면 2월, 3월, 4월, 5월달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또다시 함수로 불러올 게 아니라 자동 채워도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sum 함수에 참조했던 B5K5라고 하는 주소 중에서 한 번 아래로 자동 채울 때마다 B의 6에서 K의 6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는 B의 6에서 K의 6의 썸을 구하는 거고 그러니 굳이 이걸 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쭉 한번 어디까지 채우시냐면요. 12월까지 쭉 자동 채워서 나머지 아주 간단하게 합계를 구하시면 되겠죠. 예, 썸 함수 많이 하셨으니까 바로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보세요. A의 17행 보세요. 여기는 평균이라고 하는 거죠. 평균. 평균은 에버리지, 통계값입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평균이냐면 식비, 1월부터 12월의 식비의 평균, 1월부터 12월의 문화비의 평균, 평균적으로 내가 얼마나 지출했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거죠. 저희가 뭐 생활비를 통계를 내본다라는 것도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내가 한 달 동안
총 지출액을 정리를 해서 메모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파일을 가지고 충분히 통계 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말쯤에 내가 식비를 어느 정도 사용했지? 평균치가 얼마지? 그런 거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B의 17셀 클릭하시고 갖다 쓰시고 AV로 시작하죠. 에버리지는. 그래서 A와 V를 대소문자 구분하지 마시고 AV라고 쓰시면 두 번째 AVERHE라고 하는 에버리지 함수가 나오고요. 그 에버리지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면 에버리지의 마무리 가로 열고까지 시작이 돼서 평균을 구할 범위가 어디냐 참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에 식비니까 주소로 말씀드리면 B5에서 B16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에버리지 B5에서 B16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엔터라고 치시면 식비에 대한 평균이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치로 대충 1월 달부터 12월 달의 평균을 보니까 이 대개 식비의 평균 지출은 75만 6,280원 정도? 그 정도 되네요. 근데 요거 좀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제가 평균을 구했더니요. 여기가 소수점으로 나왔어요. 그쵸? 근데 뭐 우리가 굳이 평균 금액을 소수점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요 파일을, 요 데이터를 클릭하고, 위에 보시면 홈탭 가세요. 예,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 형식 그룹에 가서 소수점을, 다 버리고 정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표시 형식 그룹에서 소수점 줄임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네,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그 00 그것이 .0으로 바뀌는 게 있는데 그게 소수점 줄임입니다. 그걸 한 번 누르면 한 자리가 됐다가 한 번 더 누르면 정수가 됐다가 요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평균 구한 값을 소수점으로 표시하지 말고 정수로 만들어 주세요. 딱 금액만 똑 떨어지도록. 요렇게 구했으면 보세요. 지금 요 더블 클릭해서 에버리지를 구했는데 에버리지 B5에서 B16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통계를 낸 거잖아요. 근데 요 공식을 오른쪽으로 쭉 자동 채워서 각 지출 내역의 평균을 구하면 되죠. 그 이유는 에버리지 B5에서 B16이라고 한 참조의 주소를 오른쪽으로 채우면 C5에서 C16, D5에서 D16, E5에서 E16으로 자동 변환이 되니까 지금 이 에버리지 함수 공식 하나로 오른쪽 모서리 정확하게 마우스 올려놓고 어디까지 보험료까지가 되죠. 보험료까지 쭉 자동 채우면 내가 설정한 에버리지의 범위로 또 소수점을 정수로 표현해서 쭉 자동 채워집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쉽게 썸과 에버리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이 화폐 기호가 또다시 너무 숫자로만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B5에서부터 L17인가요? 네, B5에서 L17셀에 있는 이 값들을 여기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 삼각 드롭을 눌러서 통화냐 회계냐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그럼 요번엔 전 통화 스타일로 한번 가볼게요. 통화 스타일. 통화 스타일로 바꾸니까 금액을 1000을 구분해주는 요 콤마 쉼표를 넣어주고 앞에 바로 화폐 기호가 붙어서 몇 원 이렇게 금액으로 읽을 수 있게끔 보기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글자가 큰 듯하긴 한데요. 이렇게 답을 구해서 선생님들이 월 지출과 이런 거를 평균을 봤는데 이렇게만 구해도요. 지금 월 지출을 보면은 어느 달이 가장 많이 지출이 됐는지 그런 거 확인되시잖아요. 요게 요번 달 요 달이 제일 많이 나갔네요. 그쵸? 요 달. 5월 달이 제일 많이 지출을 했네요. 그런 식으로 간단한 함수로 지출 현황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 함수 중에 기본 에버리지 함수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은 조금 제가 했던 명령이라 진도를 좀 빨리 나가니까 아직 못하셨던 분들은 요거 패스하고 중요한 거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부터 집중을 해주세요. 어떤 거냐면 굳이 제가 이 통계 자료에 여기 현황이라고 하는 그 필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만든 이유는 함수를 배우려고 만든 거죠. 근데 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현황이라고 하는 셀에는 제가 여기 이제 논리함수라는 거 오늘 처음 배우잖아요. 예, 요 현황이라는 것은 월 지출의 월 지출 합계가 월 기본 생계비 이하이면 안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초과라고 이 M열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잘 읽어볼게요. 월 지출 합계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네요. 1월에 대한 합계. L5죠. L 올해 있는 요 값이죠. 예, 315만 5,300원. 요것이 기본 생계비, 월 기본 생계비. 그럼 이 월 기본 생계비는 어디 있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따로 요렇게 필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월 기본 생계비가 300만 원인데 1월 달은 315만 5,300원이 지출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현황에는 요 월 지출액이 월 생계비보다 생계비 이하이면 안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초과라고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과소비를 한 달은 언제냐 그런 걸 좀 나름대로 요번 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지출했어. 요번 달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출했어. 그런 것들을 안심이냐 초과라는 거 둘 중에 하나로 여기에 논리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비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1월에 합계하고 월 생계비를 비교해야 되고요. 또 2월에 생계비하고 기본 생계비 비교해야 되고 또 3월에 지출 합계하고 월 생계비를 기본 생계비 비교하셔야 되고 4월에 지출액의 합계를 월 기본 생계비랑 비교를 해서 여기 보면 이하면 안심, 그렇지 않으면 초과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대로 그대로 요 if 함수를 이용하는 거니까 잘 보시고 따라하세요. 그러면 M의 5셀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if 함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같다라고 쓰시고 if, if 대문자 소문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if하고 두 가지가 검색이 되는데 위에 거 요거 더블 클릭 if 더블 클릭하세요. 예, if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아주 조그맣게 논리값에 대한 도움말이 나오는데 너무 작고 안 보여요. 그렇다면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 곳 보이시죠? 거기에도 if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if라고 하는 곳에다 일단 클릭해 놓고 그리고 여기 앞쪽에 fx라고 하는 함수 삽입 함수 삽입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if라고 하는 인수 도움말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if 함수 저희 이번 달에는 처음 다뤄보는 거니까 이 인수 도움말을 좀 이용해 볼 거예요. if 함수는 인수가 3개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인수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인수는 로지컬 테스트라고 나왔어요. 그럼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요 앞에 좀 밑에 있는 도움말을 좀 봐야 되죠. 그러면 보세요. 로지컬 테스트는 true나 false로 판정될 값이나 식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참과 거짓으로 나누는 어떤 조건이 되는 식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 M의 5의 셀에다가 결론은 생계비, 기본 생계비랑 월 지출 비용을 비교를 해서 이게 크냐 이게 작으냐 이걸 비교를 해서 여기에는 안심이 오든 초과라는 텍스트가 오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과가 올지 안심이 올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식을 요 로지컬 테스트에다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지컬 테스트 클릭하시고 무엇이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비교될 거냐면 요거 1월달 월 지출액 합계 315만
300원 나온 곳 있죠? L5셀을 클릭하세요. L의 5셀. 그럼 그것이 무엇 이하이면 여기는 월 기본 생계비 이하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상, 이하 요런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상이다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 이하라는 건 작거나 같다. 그런 거는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일단 설명이 아니라 아예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연산자라고 하는 거죠. 예, 비교연산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때 쓰는 연산자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상, 이거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엑셀에서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뭐 이하인 것, 그럴 때 이하,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죠. 그러면 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걸 보세요. 여기 작거나 같다라는 거 기호하고 또 이번에는 뭐 초과됐다 그러면 크다라는 그 갖고 있어요. 초과. 초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크다. 요렇게 기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미만 예, 요런 거는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런 거를 하나 좀 밑으로 내려드리는 게 좀 편할까요? 요렇게. 네, 글자가 좀 너무 커서 하나로 보이지도 않네요. 그럼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요렇게 해서 비교 연산자라는 것을 엑셀에서는 구분을 지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A라는 값하고 B라는 값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비교의 조건이 뭐냐면 이 문제에서 무엇이 무엇 이하이면 이라는 조건을 썼잖아요. 그러면 월 지출액의 합계가 기본 생계비 이하이면 이라는 것은 그 값과 그 값을 이하라는 조건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하라는 거, 그거 작거나 같다라는 걸 써줘야 된다는 거죠. 요걸 써가지고 논리 조건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것을 어디다 쓰는 거냐면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월 생계비가 월 기본 생계비 이하이면 그러면 작거나 같다라고 쓰시고 아까 작거나 같다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월 기본 생계비 월 기본 생계비는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병합을 해가지고요. 요거 제가 이왕이면 여기 어디로 참조되냐면 L2로 참조가 되는데 L2? 예, L의 2라는 셀로 참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제가 그거를 확대를 해드려 보면은 이렇게 L5 작거나 같다 L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모든 함수는 자동 채워서 구하면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if 함수도 하나의 현황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1월, 2월, 3월, 4월 자동 채울 거예요. 근데 비교를 이 공식을 자동 채운다면 L5 작거나 같다 L2인데 이거를 자동 채우면 얘가 바뀌어요. L5는 L6으로 바뀌고 L2는 L3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L2라는 이 월 기본 생계비는 1월에 대한 현황을 구하든 2월에 대한 현황을 구하든 3월에 대한 현황을 구하든 이 참조한 L2라고 하는 주소는 변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자동 채웠을 때. 그래서 여기 지금 L2라고 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예, 그 상태에서 F4를 한 번만 그냥 눌러주세요. F4를. F4를 눌러주시면 L이라는 열 번호 앞에 달러 기호, 2라는 기호에 달러 기호. 절대 행도, 열도, 자동 채워도 변하지 말아라. 요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조금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갑자기 화면이 좀 이상해졌죠? 네.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공식을 쭉 자동 채워도요. L5 작거 나갔다 L2, L6 작거 나갔다 L2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니까 여기 왜 절대 주소가 들어가느냐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고 요까지만 갈게요. 그럼 조건에 맞으면 참을 뭐를 줘야 되냐면 아까 문제를 좀 다시 보면 문제를 다시 보면 안심이라고 그랬잖아. 안심. 그쵸? 그럼 여기 value if true라는 곳에다가 안심 이렇게 한글로 쓰셔야 돼요. 안심. 그리고 value if false라고 하는 곳에다는 초과라고 이렇게 써 보겠습니다. 근데 안심하고 초과를 쓰는 순간에 value if true라는 안심이라는 그 텍스트 양 옆에 문자열 코드 쌍따옴표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예, 마법사에서 자동으로 텍스트에 문자열을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는 거니까 마법사를 통할 때는 신경 안 써도 여기서 직접 쓰시는 분들은 쌍따옴표가 들어가는 문자열 코드의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어떤 값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쵸? 그러면 보세요. 기본 생계비에 비해서 월 지출이 훨씬 많죠? 그러면 초과라는 게 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나머지까지 쭉 자동 채우면 2월 달에 지출 비용은 월 생계비에서 안심이다. 왜? 오버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3월 달에 월 지출액은 기본 생계비에 비해서 훨씬 덜 썼죠. 그러니까 현황은 안심이라는 거죠. 안심. 요렇게 해서 논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 봤는데 여기 제가 정리해 드렸던 요거 보이시죠? 요거 예, 비교 연산자라는 거 그거 좀 이해하시고요. 좀 답을 좀 써드리면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지금 예, 현황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야 될 if 함수의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if 함수까지 마무리를 하셔서 여기 구하신 분들은 다 같이 파일에 저장 한번 눌러주세요. 저장.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좀 중요하게 집중해서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같이 참여해주신 많은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